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부도 위기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먹고 살고 쓰기에도 빡빡한 그런 상황이에요. 파키스탄이 한 100억 달러 정도의 빚을 중국한테 지게 됐어요. 돈 빌려다가 중국 건설업체에다가 건설비 주고 도로를 놓고 송유관 건설을 했는데 완전히 비어있는 유령 인프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네, 요즘 파키스탄이 국제정치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죠. 미국 이란 협상도 중재를 하고요. 사우디하고도 군사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살림살이를 보면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게 빌린 30억 달러가 있거든요. 그걸 갚지 못해서 코너에 몰렸었는데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거죠. 그런데 사우디에다가 급하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 빌려다가 겨우 그 빚을 돌려막기 한 그런 상태예요. 그 사우디하고의 군사협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체결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부도 위기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25번이나 IMF 구제금융을 받은 상태이니까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1958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한 3, 4년마다 한 번씩 거의 일상적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고, 그리고 IMF가 지금까지 그냥 뭐 그럭저럭 봐줘 왔던 거죠. 돈을 못 갚는 원인은 뭔가? 직접적인 원인은요, 재정 적자예요. 돈을 빌려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려온 돈을 외국에서 주로 빌려오는 거죠. 특히 이제 IMF가 많고 미국이 많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세금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걸 걷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야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대규모 지주라든가 또는 군대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라든가 또 대기업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이 나라의 조세 수입은요, GDP의 10%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22% 정도가 조세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파키스탄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출은 어떠냐? 뭐 조금 걷었으면 조금 쓰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출은요, GDP의 20%에 달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GDP의 10%만 세금으로 걷었는데 쓰는 거는 20%나 쓴다. 그럼 그 차액, GDP의 10% 정도? 이게 재정 적자이고요. 그 돈을 어딘가에서는 가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것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빌려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수출이라도 좀 많으면 그러면 달러가 들어올 테니 괜찮을 거 아닙니까? 수출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1년에 한 300억 달러?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년 수출액이 6천억 달러 뭐 이렇게 되잖아요. 파키스탄은 인구가 2억 5천만 명인데 수출액은 한 3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돈은 GDP 한 20%를 쓰고 세금으로는 GDP 10%만 거두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왜 세금을 그러면 그렇게 못 걷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권력층, 부유층 이들이 특권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럼 돈을 많이 쓰느냐? 뭐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군대가 매우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늘 이 전쟁 상태에 있잖아요. 네. 독립 이후에 이 나라가 1947년에 독립을 했는데 독립 직후부터 인도하고 서로 전쟁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영토를 놓고 서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에 와서는 이 방글라데시, 원래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중에 서파키스탄이 현재 파키스탄이고요.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가 돼 있었던 거죠. 그 나라하고도 또 전쟁을 벌였잖아요. 예,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하게 되고 지금은 서파키스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막강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 군부가 돈을 쓰는 거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GDP의 20%는 쓰는 거예요. 그 세금으로 거두지 않는 GDP의 10% 정도는 이 재정 적자가 나는 거고, 그것이 이 나라의 이 국가 부채 또 외채 여기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국가 부채 비율을 보면 GDP의 80에서 90% 정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는 한 50에서 6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나라는 80에서 90% 정도가 국가 부채 비율이고요. 그리고 그중에 외채, 대외 부채가 한 GDP 한 30%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수출이 뭐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갚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국가 부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번이나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그런 국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구제금융을 한 번 받았죠. 근데 이 나라는 25번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거 재정 상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경제 자체가 아주 낙후되어 있는 상태, 1960년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가? 이 나라도 사실은 1960년대는 꽤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래서 1인당 GDP가 2,000불이 안 됩니다. 2,000달러가 안 돼요. 1,900달러, 1,500에서 1,900달러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얼마입니까? 35,000달러잖아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요, 방글라데시 있잖아요. 사실은 197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정말 최빈국은 바로 방글라데시였었죠. 그런데 방글라데시의 현재 국민소득이 3,500달러 그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1인당 소득이. 그런데 파키스탄은요, 그 당시에는 훨씬 나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파키스탄은 2,000달러가 안 됐고 방글라데시는 오히려 3,500달러 이런 수준까지, 파키스탄보다는 방글라데시가 더 나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의 성취 욕구가 부족합니다. 이 서아시아 국가들이 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 아프가니스탄, 이 스탄자 붙은 나라들이 대개는 좀 성취 욕구가 떨어집니다. 특히 어디와 비교해서? 동아시아와 비교해서 그래요. 대한민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이 나라들은 성취 욕구가 대단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공부하고 돈 벌어보려고, 출세하려고, 이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네, 이 나라들은 특징이요, 한자 문화권이고요. 더욱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과거 제도가 있던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도 보세요. 뭡니까? 대학 입시 준비 시험, 또 우리나라의 수능, 과거의 대학 입시,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여기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아이들보다도 부모가 더 치열하게 아이들 공부를 시키거든요. 이게 다 똑같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만, 일본, 대한민국,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나라들의 공통적 특징은 과거제도입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나라예요. 시험 잘 보면요, 좋은 대학 가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는 나라고,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었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 속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런데 이 서아시아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 중동 다 비슷하지만 이런 성취 욕구가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이슬람 국가들, 무슬림은 인샬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하지라고 하는 그런 거. 악착같이 해서 뭐예요? 이거 신의 뜻인데.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왜 이렇게 상황이 뒤집혀졌느냐? 왜 과거에 훨씬 더 못 살던 방글라데시가 이제는 잘 살게 됐느냐? 파키스탄은 왜 아니냐? 여기에 보면요, 이 여성 노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있어요. 방글라데시가 잘 살게 된 것, 그러니까 파키스탄보다 더 처지가 나아진 데는요, 여성들이 그 봉제 공장 가서 열심히 일한 거, 열심히 돈 번 거, 이게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파키스탄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 거냐? 방글라데시만 하더라도
뭐 같은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여성들의 지위가 꽤 나아진 겁니다. 과거와 상당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여자가 집안에서 애 낳는 기계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 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파키스탄은요, 과거에 그거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 예. 그래서 여성은 밖에 못 나와 사회활동 못하고 그리고 여성은 애만 낳는 기계야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력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은요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그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가장 혼자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소득도 작죠. 왜? 여성이 돈을 안 벌으니까. 예. 소득도 작은 데다가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 남자가 돈을 벌면 여유가 없죠. 당연히. 그냥 먹고 살고 쓰기에도 빡빡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저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축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 저축률이 낮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 안 돼요.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해야 겨우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산한 것 가지고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뭔가를 하면 그거 가지고 수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빚만 쌓이는 내부에선 저축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국가 부도 위기가 반복이 되는 나라가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왜 IMF 같은 데에서는 자꾸 파키스탄에다 돈을 빌려주느냐, 왜 버릇이 되도록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이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파키스탄의 군부가 붕괴가 된다, 또는 파키스탄의 현 정권이 붕괴가 돼서 질서가 흐트러진다,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핵무기가 뭐 이런 갱단이라든가 이런 국제 테러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네.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됐을 때 우크라이나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테러 조직으로 막 흘러 들어갈까 또는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까 봐 그게 굉장히 두려웠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영국 뭐 이런 데들이 러시아하고 같이 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뺏어서 실질적으로 뺏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마찬가지로 이 핵무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붕괴가 된다, 국가 질서가 흐트러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이 정권이 유지가 되도록 군부가 정권을 놓지 않도록 IMF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제사회가 그냥 눈을 감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더라도 그것을 그냥 계속 해결해주고 연장해주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끊임없이 국가부도 위기 또 IMF 구제금융 이런 걸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나라의 경제를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요, 좀 굉장히 깁니다. 이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 나라가 뭐 GM 자동차의 그 공장도 들어오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나은 상황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변화해온 그런 것들이 매우 흥미로운데 오늘은 이게 뭐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로 이 정도에서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회랑이라고 하는 게 코리도라고 하는 영어의 번역어인데 CPEC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이게 뭐냐면 아라비아해
그 파키스탄이 아라비아해에 접하고 있잖아요. 그 아라비아해에 이제 카라치 항구가 있고 과다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과다르라고 하는 항구는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투자되어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과다르라고 하는 항구로부터 파키스탄 영토를 쫙 가로질러서 히말라야 산맥, 거기를 관통해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쭉 연결하는 그 회랑인 겁니다. 거기에는 도로도 있고 송유관도 있고 가스관도 있고 뭐 전력망도 있고 많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3,000km가 되는데 거기에 그냥 뭐 수많은 연결망들이 깔리는 거, 특히 에너지와 이제 도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CPEC,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자본이 620억 달러가 투자가 돼 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인 거죠. 특히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파키스탄이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외채, 그러니까 빚을 중국한테 지게 됐어요. 중국한테 진 빚이 전체적으로 한 300억 달러가 되는 거거든요. 파키스탄의 전체 대외 채무가 1,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에 중국에 대해서 3,000억 달러를 지고 있는데 요 CPEC 경제 회랑 프로젝트로부터 여기에 한 100억 달러가 지금 발생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3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CPEC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다른 대출도 해 주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CPEC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다.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뭐냐? 파키스탄의 이 아라비아해의 과다르 항구로부터 시작해서 저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즉 중국 국경을 관통해서 쫙 이제 연결을 해놓는 거, 그게 바로 이 CPEC 경제 회랑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키스탄은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이걸 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했던 거죠. 중국으로 수출이 늘어날 거를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 도로를 통해서 쫙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면 되겠지. 이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달러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면 파키스탄 경제도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오히려 이것 때문에요. 파키스탄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훨씬 더 커진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파키스탄 제조업이 이것 때문에 더 확 커지질 않았어요. 수출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송유관도 많이 있거든요. 이 과다르 항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중국 본토까지 가는 이 송유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중국의 대출을 받아서 파키스탄이 지어 놓은 거예요. 물론 그것을 건설하는 그 건설 회사는 다 중국 회사들이고 그 건설비는 다 중국 기업들이 가져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송유관의 소유권은 파키스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그 송유관을 그러니까 왕성하게 썼다면 송유관 사용료라도 파키스탄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송유관은 만들어 놓고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유령 인프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이웨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중국으로 연결되는 그 거대한 고속도로, 이것도 다니는 차들이 별로 없는 상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제 황당해진 상태가 된 거죠. 왜? 아니 중국으로 수출이 늘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수입만 늘어났어. 그런 인프라를 짓느라고 중국 기업들이 와서 돈만 빼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파키스탄에는 빚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빚만 늘어나고 결국은 남는 건 없는 유령 인프라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이건 첫 번째, 파키스탄이 완전히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송유관 사용료도 떨어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빚만 늘어나고 그것을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건설비 이거는 다 중국의 건설회사들 뭐 제조기업들 이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대중 무역 적자만 심화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자,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계산을 잘못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야말로 허황된 기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럼 중국은 뭘 기대를 했던 것이냐? 중국은요. 사실 이 파키스탄에 대한 인프라 투자 이것을요. 글로벌 패권 전쟁 관점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인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나니까 그 해협이라고 하는 게 아주 좁은 바다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 해협이 막히게 되면 물동량이 완전히 정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물건이 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원래 걱정했던 해협은 어디냐면요. 말라카 해협이에요. 그 싱가포르에 접하고 있는 그 아주 좁은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걱정을 했던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대결할 그 상대방은 누굽니까? 바로 미국이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미국과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말라카 해협이 문제가 생길 거다. 거기로 중국의 모든 화물선과 유조선과 이런 것들이 통과를 하게 되는데 미국이 지금 그걸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막아버린다면 중국은 모든 물동량이 다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 경제는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지금 중국이 처한 그런 잠재적인 위험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대1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해상 수송로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말라카 해협이 봉쇄가 되더라도 물동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 파키스탄의 CPEC 프로젝트이고 미얀마에 대해서도 똑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조선이 말라카 해협에서 막히더라도 중동에서 출발한 그 유조선이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 또 그 미얀마에 있는 또 그 이 인도양에 접한 항구가 있거든요. 그 항구에서 그 석유들을 하역을 해서 그거를 파키스탄 내부에 또 미얀마 내부의 송유관을 통해서 중국 국경을 넘어서 중국 국내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화물들은 파키스탄 내에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중국 내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쭉 간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 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예. 이게 해상 수송은요, 비용이 굉장히 싸요. 한번 배에다가 실어 놓으면 굉장히 싸잖아요. 그런데 육상 수송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일단 항구에서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항구에서 해역을 해야 되는데 그 하역을 하는 하역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그것을 트럭에다가 옮겨 실어야 되잖아요. 또 이 송유관에다가도 계속 옮겨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송유관으로 그걸 수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중국이 그 송유관과 또 파키스탄 내부의 그 고속도로와 이걸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유관도 비어있고 고속도로도 비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파키스탄은 그거를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그야말로 자기들은 돈 빌려다가 중국 건설업체에다가 건설비 주고 도로를 놓고 송유관 건설을 했는데 완전히 비어있는 유령 인프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중국은 뭐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그런 거죠. 왜? 그거를 그 송유관과 도로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건 다 파키스탄 거예요. 중국은 돈을 빌려준 거죠. 그리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 돈을 과연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파키스탄이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별개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중국은 손해본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파키스탄은 완전히 엉뚱한 희망을 걸었었던 것이고 그 결과는 뭐냐? 부채만
쌓인 빚만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유령 인프라만 놓여 있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토지만 낭비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CPEC이라고 하는 파키스탄 중국 경제 회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현실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생겨난 파키스탄의 국가 부채, 또 국가 부도 위기가 더욱 심해진 상황,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이 1947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인도 이 전체가 다 브리티시 라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였었잖아요. 근데 1947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영국의 이 국력이 쇠하면서 도저히 이 식민지들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독립을 해라라고 이제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나머지 다른 식민지들은 영연방으로 묻고,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영연방에 들어올래 아니면 독립을 할래? 그렇게 이제 선택권을 줬던 거고, 그래서 독립을 이들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슬람 신도들이 많이 있고 또 힌두교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슬람은 힌두교하고 같이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분리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1947년이었던 거죠. 독립 초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군부, 파키스탄 군부는요, 파키스탄 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집단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국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잖아요. 영국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그 군인들이 파키스탄 군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 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독립하자마자 인도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선진적인 집단이기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 강력한 집단, 강력한 권력을 가지다가 보니까 그게 그리고 견제가 되지 않다가 보니까 이 차츰 타락을 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패 구조의 핵심 세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패 핵심이에요. 파키스탄은 매우 부패한 나라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부패 지수가 나오잖아요. 네, 투명성 지수, 부패 지수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160개국 중에서 134위 이 정도에 머무를 정도로 정말 부패한 나라인데 그 핵심에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파키스탄 군대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 독점권을 가지고 직접 비즈니스를 영위를 합니다. 밀리터리 비즈니스라고 해서 밀버스라고 하거든요. MILBUS. 이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MILBUS, 파키스탄. 이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직접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농업, 제조업, 은행, 부동산,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진출을 해 있는 거죠. 예, 요즘에 보면 이 독재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도 그런 일들을 했었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냥 직접 다 자기들이 자기 먹을거리를 직접 챙기는데, 예, 파키스탄도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규모가요, 어마어마해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그들이 밝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국가 권력보다 그 위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정부에다가 뭘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요. 토지도 무상으로 쓰고 있고요. 정부 계약할 때 정부가 조달을 하잖아요. 무기도 그렇고 식량 그렇고 정부가 뭔가 조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달, 정부 계약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밀버스, 파키스탄 군부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만 그냥 먹고 살면 뭐 그나마도 괜찮을 텐데, 이게 민간 부분의 성장, 민간 산업의 성장을 전부 차단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경제도 부패로 그냥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과거에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인도하고 늘 이 상시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데 이거 군인이라도 있어야 그래야 나라를 지키지, 안 그러면 인도한테 언제든지 점령당할 수 있잖아. 이런 걱정들을 하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뭐 군부가 어느 정도는 부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그냥 눈 감아줘야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감히 그래서 군부의 기득권을 건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막 퍼지면서 젊은 청년 세대는 그것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이 SNS,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는 뭐 그 트위터, 지금은 X가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그냥 퍼날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청년 세대들은 본격적으로 군부에 대한 불만을 이제 노출시키기 시작했어요. 공식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을 등에 업고, 야, 내가 대신해 줄 거야. 그걸 나를 뽑아줘. 그러면 내가 이걸 바꿔볼 거야 하고 이제 정치 세력이 등장을 했던 거고, 그 세력의 핵심에 임란 칸이라고 하는 이제 전직 총리죠. 네, 임란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총대를 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크리켓 스타입니다.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는 크리켓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나온 그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네, 야구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이 공을 땅바닥에 놓고 이제 때리는 그 크리켓 말입니다. 이 임란 칸은 그 크리켓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군부에 대한 불만, 또 기성 세력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1996년에 파키스탄 정의연합, 파키스탄 정의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당을 정식으로 출범을 시켰어요. 그리고 내세운 모토가 뭐였느냐? 부패 척결입니다. 예. 이 썩은 나라, 이거 내가 싹 척결할 거야.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 거야. 이걸 내세웠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 핵심에는 사실은 군부 정화, 예. 군부에 대한 이 정지 작업, 이런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이 임란 칸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군부도 실질적으로 파키스탄 군부는 사실은 국가를 소유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군부가 선거에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군부가 뭐 총리가 된다거나 장관이 된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군부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군부가 2018년에 어쩔 수 없이 임란 칸의 파키스탄 정의당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란 칸이 이제 파키스탄 총리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947년부터 있어 왔던 그 기득권 세력들, 그거를 완전히 이때 이제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임란 칸이 이제 이 개혁 작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군부와 마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군부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2022년에 급기야 정보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정원 뭐 이런 것이죠. 네. 이 정보국의 수장 임명권을 놓고 서로 갈등을 벌이게 된 거고요. 군부가 아니고 이제 민간 세력이 그 수장을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던 거고, 군부는 당연히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군부와 본격적으로 갈등을 하게 되고요. 군부가 이 임란 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2022년 4월에 이 야당이 의회에다가 이제 이 기존 임란 칸 총리 정권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을 하게 됐고요. 그게 가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임란 칸은 총리직에서 축출이 됐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9일 날은 아예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돼 버렸어요. 예. 이유가 뭐냐? 거기는 부패 혐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의 시계를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이제 고가의 시계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챙겼다. 이렇게 한 게 첫 번째의 혐의이고요. 두 번째는 임란 칸이 설립한 교육재단의 토지와 기부금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받았다. 이런 내용들의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았고 결국 체포가 되고 유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임란칸은 아예 감옥에 갇히고 다시는 정치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지지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분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신성지되어 왔던 그야말로 성스러운 시설이었던 그야말로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던 군부, 이게 민간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라호르라고 하는 군단장 관저를 이 민간인 시위대가 가서 문을 부시고 막 방화도 하고 이랬고요. 또 군 총사령부가 있는 그 관저, 그 정문을 공격해서 방화를 하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군 시설, 건물들 뭐 이런 것이 이제 민간 시위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된 거죠. 예. 이거는요, 정말 파키스탄에서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인 겁니다. 왜? 신성한 시설들이었거든요, 그게. 이러다가 보니까 뭐 누구나 다 깜짝 놀라게 된 거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시위에 대한 검거 작업들이 있었던 거고, 예, 정권은 당연히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군의 기세가 등등한 그런 이제 정치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정권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군의 앞잡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이 지금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경제는 엉망이고요. 또다시 국가 부도 사태가 났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의 돈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고, 뭐 부랴부랴 사우디한테 돈을 빌려서 겨우 그 국가 부도를 막아놓은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엉망인 거고요. 정치적으로도 지금 뭐 그냥 겨우 이 청년층의 이 불만을 겨우겨우 덮어놓은 이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나라에서 뭔가 다른 일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 나라가 바로 이란 옆에 있는 거고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을 벌여서 그거 지금 잠깐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인도하고도 실질적으로 전쟁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아시아와 중동, 여기가 정말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파키스탄에 해외 취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제 상당 부분은 청년들입니다. 젊은 층들입니다만은, 예, 파키스탄 2025년에 총 수출액이 308억 달러예요. 그런데요, 파키스탄인 중에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이 얼마냐면 380억 달러입니다. 예. 총 수출액이 308억 달러인데 가족에 대한 송금액이 380억 달러.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송금이라고 해외 취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 나가서 돈을 벌고 있냐? 사우디아라비아가 24%이고요. 그 송금액 중에 아랍에미레이트가 24%예요. 그래서 카타르라든가 다른 나라들 이 중동 국가들이 전체 송금액의 절반을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데는 영국이 15%, 뭐 미국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와 있죠. 예. 그래서 이 취업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이 신규 출국자 숫자가 연간 75만 명 정도, 예, 2023년 같은 경우는 80만 명을 넘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최근 5년간의 누적 이주자 수를 다 합치면 327만 명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또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부분이 뭐냐면 이 고급 인력들이 특히 밖으로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IT 전문가, 회계사 이런 거,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고학력 청년들이 연간 3만 명 이상씩 국가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네?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특히 최근 들어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2023년에 임란 칸 전 총리가 체포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현상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암울한 거예요. 파키스탄이 내 조국이 바뀔 가능성이 전무하구나. 군부가 물러나갈 가능성이 전무하구나. 그러니 파키스탄에 더 이상 여기서 기대할 것이 없다.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경제는 이미 그전부터 그랬었죠. 최악인 거예요. 소득 $2,00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일자리도 없지. 그나마 있는 일자리들도 실력보다는 군부하고의 관계라든가 군부하고의 친분 관계, 또 인맥, 기존의 권력층과의 인맥,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된단 말이죠. 이 채용부터 진급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국내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영어 못하고 밖에 못 나가고 나갈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영국 식민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통하는 다른 데에서는 꽤 취업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 청년들의 해외 탈출 러시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 그런 트렌드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유능한 인재일수록 밖에 많이 나간다. 네, 이게 지금 파키스탄의 현실입니다.